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방정식과 용액의 농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둬서 여러분들 문제 좀 잘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지. 화학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수를 맞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계수를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화학 반응식의 계수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자,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되고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해줍니다. 또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면 수소는 H2라고 써야 되는 거고 산소는 O2가 되겠지. 그럼 얘가 반응해서 결국은 생성물인 수증기 H2O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계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수를 맞춰주면 돼요. 원자수가 같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반응하기 전에 수소 원자수 2개인데 생성된 다음에도 여기 수소 원자수가 2개가 있지.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게 수소는 일단 뭐 그 원자수가 맞춰졌다고 본다면 다음은 산소입니다. 산소는 여기 지금 2개가 있는데 반응이 끝난다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 원자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이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앞에 이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2개씩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소의 원자수는 총 4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총 4개를 맞춰주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됐다면 2개의 수소 분자랑 1개의 산소 원자가 반응을 해서 2개의 수증기 분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이 화학식, 각각의 화학식 뒤에다가 얘네들의 상태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고체는 솔리드니까 S, 액체는 리퀴드, 그 다음에 기체는 가스, 그 다음에 수용액은 아쿠아스 해서 각각을 붙여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대부분 다 우리 기체와 관련된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기체를 붙여주면 되겠지. 근데 주의해줘야 될 거는 뒤에다 이렇게 다 G라고 써줍니다. 이 H2O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물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증기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도 수증기가 나온다라는 건 가정을 한다면 이 뒤에다가는 이렇게 G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물이 나왔다면 L로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 뒤에 상태 표시를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계수비가 부피비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액체, 이 L로 써 있다면은 그 부피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꼭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정계수법 잘 안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열심히 지금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뭐를 알 수 있냐? 뭐 이건 당연한 거겠지.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수비인데 이 계수비라는 걸 통해서 물질의 양과 그 다음에 분자수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그 다음에 질량까지도 사실 이 질량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어찌됐건 모든 것들의 양적 관계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수비는 결국은 몰수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자수비가 되고 부피비도 됩니다. 질량비는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계수비가 질량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계수가 되겠지. 물론 이제 여기는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계수의 비가 2대 1대 2가 되니까 이때 계수의 비가 2대 1대 2라는 얘기는 몰수의 비도 2대 1대 2가 된다는 얘기고 몰수라는 게 결국은 뭐냐?
결국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인데 얘는 2몰이 있다는 얘기니까 거기다 2를 곱한 거고, 그럼 얘는 그대로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고 얘는 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러니까 결국 계수비는 물질의 그 몰수비도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분자수의 비율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 부피비도 마찬가지로 2대 1대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질량은 우리가 원자량을 따져줘야 돼.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지. 근데 총 수소 원자수가 4개가 있으니까 결국 4가 있다. 그러니까 4g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인데 O2니까 3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물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8, 18인데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얼마야? 36이 되겠지. 근데 사실 이건 계산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수소가 4g 반응하고 산소가 32g 반응했다면 그 두 개 더한 값이 36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계수의 비는 계수의 비가 물질의 그 몰수비가 될 수도 있고 분자수비가 될 수도 있고 부피비가 될 수도 있지만 질량비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질량비는 이렇게 4, 32, 36처럼 약분하면 1대 8대 9가 되겠지. 그래서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되는 걸 볼 때 계수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각각의 원자량의 총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인데 이것도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수소랑 산소가 만약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수증기를 만들었다면 얘네들 사이에 반응식을 통해서 계수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양적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소가 2몰이 다 반응을 했다면 우리는 산소가 얼마 반응했는지 몰라도 얘가 몇 몰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계수의 비가 얘랑 얘가 2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몰 반응하면 얘도 무조건 2몰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또 당연히 2대 1이니까 당연히 얘는 1몰이 다 반응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양적인 관계들은 전부 다 몰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돼. 계수의 비가 몰수의 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질량이 나왔다면 그거를 몰 질량, 선생님은 이거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했지.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반응물의 양이 몇 몰인지 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부피로 나왔다면 22.4로 나누면 또 마찬가지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는 생성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지. 생성물의 양이 만약에 몰로 나왔다면 거기다가 몰 질량, 화학식량을 곱하게 되면 질량 값이 얼마가 되는지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얘가 뭐 몇 몰이 나왔다 했을 때 거기다 22.4를 곱하게 되면 영도씨 일기압에서 그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영도씨 일기압에서 에탄올이 있는데 에탄올 11.5g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봐라. 친절하게 이 에탄올의 화학식량, 분자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자량은 46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여기 화학반응식,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화학반응식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신 문제 풀 때를 보게 되면 이 화학반응식도 우리가 꾸며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화학반응식 꾸미는 방법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11.5g이 있대. 11.5g이 완전 연소했대. 그럼 다 반응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몇 몰이 나오는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얼마가 되겠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부피가 얼마가 되겠냐. 근데 우리가 계수를 보니까 1대 2로 반응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1몰 있을 때 얘는 2몰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만약에 11.5g이 있다면 이게 몇 몰인지만 안다면 얘가 몇 몰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반응물의 질량을 몰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에탄올의 질량이 총 11.5g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 몰 질량, 화학식량이지, 주어져 있는 대로 46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결국 4분의 1몰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이 에탄올 11.5g이라는 게 4분의 1몰을 뜻한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러면 1대 2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4분의 1몰의 에탄올이 반응한다면 이산화탄소는 그거의 2배인 얼마야? 2분의 1몰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가 결국은 몰비다라는 걸 통해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의 몰수비는 1대 2인 걸 통해서 에탄올이 4분의 1몰 반응을 했으니까 결국은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는 2분의 1몰, 다른 말로 0.5몰이 반응을 했겠다. 이렇게 생성됐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는 그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몰수를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그치? 부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다가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0.5 곱하기 22.4 하게 되면 11.2L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왔지. 농도입니다. 농도.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농도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아마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바로 이 퍼센트 농도라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쭉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퍼센트 농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몰 농도라는 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공식을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용액이지. 자, 여러분들 설탕을 갖다가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됩니다. 사실은 설탕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화학에서는. 자, 이때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섞여진 이 혼합물,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지.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거기다 곱하기 100. 그냥 물의 질량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용액이다라는 걸 기억해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 10g을 물에 녹여 만든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의 퍼센트 농도. 이건 너무 쉽네. 그치? 그러면 수용액이니까 전체 100분의, 그 다음에 그 안에 얼마가 녹아있나? 용질이 10g 녹아있고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몰 농도인데, 이게 좀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게, 몰 농도는 단위는 라지엠으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몰 퍼 리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용액 1리터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인데 몰 값으로 나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에 얼마만큼의 몰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몰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단위가 리터 단위로 나타난다라는 거. 하지만 문제가 나올 때는 대부분 리터 대신에 뭐가 나와? 미리리터가 나온다라는 거. 그럼 반드시 얘를 리터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얘를 한번 볼게. 수산화나트륨이 4g이 있대. 얘를 물에 녹여서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ml의 몰 농도를 계산해봐라. 또 친절하게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 4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질의 양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용질의 양 질량 4g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의 몰 질량 화학식량이 40으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게 얼마야? 0.1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 4g이라는 게 결국은 0.1몰을 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걸 몰 농도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여기다가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주의해 줘야 될 게 바로 이 용액의 부피는 반드시 리터 값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 지금 100ml의 몰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리터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1리터는 1000ml야.
그러니까 100ml면 얼마겠어? 100ml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0.1리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얘는 0.1리터의 수용액 안에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결국 얘는 1몰 농도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반드시 여러분들 이 의미들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십시오. 몰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거를 응용을 해봐야 되겠지. 희석한 용액의 몰 농도 구하기. 희석이라는 건 뭐야? 물을 갖다가 더 집어넣거나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거 보자. 용액을 희석하면 용액의 부피와 몰 농도는 달라지지만 녹아있는 용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소금물을 만들어 놨어. 소금물. 근데 내가 여기다 물을 더 붓는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소금의 양이 변하지는 않는 거잖아.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용액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증류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걔 개수는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희석하기 전에 그 수용액의 몰 농도를 뭐 라지 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부피를 V라고 표현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 몰 농도 어떻게 계산했니?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자, 몰수를 선생님이 N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몰수는 얼마가 들어있냐면 결국 얘랑 얘를 곱하면 되겠지? MV만큼의 몰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더 붓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도 마찬가지로 M몰 농도 곱하기 부피 V가 되겠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는 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은 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희석한 용액의 몰 농도 값은 결국 나중 용액의 부피분의 처음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MV 값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여기다 물을 추가해서 0.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0.5리터를 만들 때 사용한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 희석 전에 용질의 양은 일단 0.1몰 농도라고 했기 때문에 M 곱하기 V 해주면 되지. 근데 몰 농도가 0.1이고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 X라고 해볼 거야. 그 수용액의 부피가 처음에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물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 농도가 바뀌었지. 이렇게 희석됐으니까 더 묽어졌을 겁니다. 0.01몰 농도인데 얘를 결국 얼마짜리로 만들었나 보니까 부피가 0.5리터짜리로 만들었대. 그럼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게 처음에 들어있던 용질의 몰수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등식으로 놓은 다음에 결국 X값을 구하게 되면 0.0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있던 수용액이 0.05리터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추가했지. 물을 추가해서 결국은 나중에 0.5리터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사용된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 처음에 있었던 수용액은 0.05리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혼합 용액의 몰 농도야.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액이 있고 B라는 용액이 있는데 얘네 둘을 섞어서 A하고 B의 혼합물이 된 이런 용액이 있다고 본다면 이때 요 안에 들어있던 용질의 몰수 아까랑 마찬가지로 MV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마찬가지로 M-V-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혼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얘네도 마찬가지로 M-, 곱하기 V-랑 같게 된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다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고 결국은 얘네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풀게 되면 나중에 혼합 용액의 몰 농도 값은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300ml랑 2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200ml를 혼합해서 전체 용액의 부피가 500ml가 됐다면 혼합 용액의 몰 농도가 얼마가 되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들어있던 몰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 MV 값, 그치? 이거 왜 이래? 요 MV 값. 처음에는 그 몰농도 값이 1몰 농도였고 부피가 300ml였으니까 결국은 0.3L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2몰 농도짜리였고 200ml니까 2몰에다가 0.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섞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부피가 500ml가 되게끔 했다 그랬으니까 나중 용액의 부피는 0.5L.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1.4몰 농도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농도, 화학 반응식을 꾸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배웠는데, 화학 반응식을 꾸며서 앞에 계수를 꼭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 이 뒤에 과정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도록 하시면 됩니다.